안녕하십니까. 정신건강치료와 간호 역사를 발표할 김세아입니다. 목차로는 1번 서양의 정신치료의 역사, 2번 서양의 정신건강간호의 역사, 3번 우리나라의 정신치료의 역사, 4번 우리나라의 정신건강간호의 역사, 5번 정신간호 역사 보고서 후 나의 성찰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서양의 정신치료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시시대에 발견된 유적이나 두개골을 볼 때 이 시대부터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원시인들은 정신질환이 초자연적인 힘 즉 신과 악령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믿어 치료도 마술적이고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히포크레이트가 정신질환을 조증, 우울증, 광증으로 구별하였으며 4가지 체액 즉 혈액, 흑답즙, 황담즙, 점액이 인격성향을 결정지으며 이 체액의 불균형이 정신질환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정신질환의 원인을 밝히고 치료해야 한다며 과학적으로 정신의학에 접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대 치료는 환경조절, 수면유도, 꿈 예언, 기도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꿈을 통한 질병의 치유라는 점에서 정신치료의 역사적 의미가 큽니다. 중세시대 중동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정신질환의 원인이 초월적인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하였고 750년경 최초로 베이크다드의 정신요양소가 설립됩니다. 그러나 중세시대 서구 사회 계몽 사상이 쇠퇴되고 다시 정신질환은 초월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암흑시대를 맞이합니다. 정신질환자가 인간적 대우나 치료를 받지 못하였으며 특히 여자 환자는 마녀로 취급되어 쫓겨나거나 화형을 당하는 마녀 사냥이 있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15세기에는 환자에 대한 동정으로 정신병원이 설립되는가 하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박해가 계속되었던 모순의 시기였습니다. 웨이어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적 관계의 중요성으로 인식하였고 최초의 정신과 의사라고 부를 정도로 급진적인 과학적 사고를 하였습니다. 16세기는 정신질환에 대해 합리적, 지연적, 과학적, 심리적 견해가 더욱 대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7세기는 정신질환자가 죄수와 같이 수용되며 다시 순환을 겪게 됩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정신병은 뇌장애라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18세기도 정신질환자는 잔혹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미국 정신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자민 러시는 진정시키는 의자를 고안하였고 오늘날의 정신안정제나 진정제에 우선하여 사용되었습니다. 18세기 말경 정신병원 입원 환자들의 환경이 대중의 관심을 받아 잔인하고 비열한 치료 방법이 서서히 압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필리프 파이넬은 정신질환자의 족쇄를 제거할 것을 명령하였고 그는 사회개혁과 도덕적 치료운동의 선구자로서 환자를 인도적 도덕적으로 치료하였습니다. 19세기는 정신의학이 현대의학의 한 전문 분야로 역사가 시작되어 많은 철학이 발전되었습니다. 19세기 중반에는 신경학적으로 정신장애가 생물학적 원인에 의해 생긴다는 견해가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 정신질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대형 수용소가 생겨났고 정신질환자는 다시 편견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갔습니다. 두 번째로 서양의 정신건강간호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분은 린다 리처즈로 미국 최초의 정신간호사입니다. 1913년에 잔즈 호킨스 병원의 간호학교는 처음으로 정신간호 교육과정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했습니다. 1930년대에는 간호사들이 인슐린 혼수요법 등과 같은 신체적 치료에 관여하였습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간은 정신간호의 주요 변화와 성장기가 되어 전쟁으로 인하여 상급 과정의 정신간호사가 요구됨에 따라 대학원 과정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1950년대에는 맥스웰 존스가 치료적 공동체, 정신과의 새로운 치료 방법을 발간하였고 항정신병 약물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힐더가드 페플라우가 간호에서 대인관계를 발간하여 정신간호의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지역사회 정신보건법 제정 후 이를 반영하여 정신간호에서 정신건강간호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인관계 기술을 발간하여 정신간호의 역할을 규명하였습니다.
1970년대에는 정신간호사가 전문간호 실무의 주도자가 되었습니다. 1973년에는 처음으로 정신간호 실무 표준이 발표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뇌 이상과 정신질환이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신질환들이 정신생물학적 질환으로 범주화되고 있고 주로 정신약물 유법으로 치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건강간호는 신경학을 토대로 총체적인 정신생물학적, 사회적 통합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정신치료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삼국시대를 살펴보면 정신병의 치료로 약물치료와 침대치료를 실시하였으며 삼국사기에는 우울장애인 녹진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항약 구급방의 간질과 관기가 기록되어 있으며 동의보감에는 조현병인 사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85년에는 최초의 서양의학식 병원인 왕립광해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독일식 기술 정신의학이 사용되었으며 1910년경 처음으로 정신장애에 관한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1913년 조선 총독부의 정신과 병동이 신설되었지만 치료로는 격리와 억제대가 사용되었습니다. 해방 후에는 미국의 정신의학이 사용되었으며 여러 의과대학의 신경정신과와 정신과 병동이 개설되었습니다. 1945년에는 대한정신의학회가 창립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정신건강간호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제시대의 조선 총독부의 정신과 병동 신설 당시에는 환자의 안전관리와 보호 위주의 간호가 주로 시행되었습니다. 1953년 항정신병약물 개발로 정신간호의 기능이 보호관리에서 치료, 신체간호, 환자관찰, 퇴약 등으로 변화하였습니다. 1960년대에는 미국 정신의학의 영향을 받아 환경치료와 활동치료가 실시되었으며 정신간호사가 치료사의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1970년에는 대학간호학회 창립되었으며 1971년 정신간호학회 창립되었습니다. 1992년부터는 정신간호 학회지가 발간되었습니다. 1995년에는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어 정신보건간호사 과정을 이수한 후 정신간호사의 자격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에는 전문간호사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정신질병에 대한 역사를 공부하기 이전에는 당연히 정신질병을 약물요법으로 치료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이전까지 비인간적인 치료를 해왔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어 놀랐습니다. 원시시대와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정신질환자들을 귀신과 악령이 몸에 들어온 것으로 생각하여 귀신 쫓는 의식이나 주문 외우기와 같은 치료를 했습니다. 중세시대와 르네상스 시대에는 정신질환자에게 가혹한 치료와 감금, 더 나아가 화형도 하였습니다. 17, 18세기에도 여전히 격리와 감금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정신질환자를 인간으로 생각하기보다 사회 부적응자로 여겨 인간으로 존중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정신질환자를 아픈 사람으로 보고 인도적, 도덕적 치료 방법을 시행하는 것을 보고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현대에도 비인간적 치료에서 벗어나 인간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여 차별 없이 사회에 통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